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진흥원 ICT융합본부장 최두준입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뭔지, 또 조금 그 기반이 되는 IoT, 또 빅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경기력 향상 서비스, 또 강원도 강릉에 저희들이 지금 구축 예정인 IoT 스트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혁명이 지금까지 네 번째 이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1차 정보혁명, 2차 정보혁명에서 우리 인류의 사회는 농업사회, 또 산업사회, 또 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라는 네 번의 거대한 어떤 혁명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명의 베이스가 되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술의 어떤 혁명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ICBM 플러스 AI입니다. 여러분 ICBM 하면 아마 대부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ICBM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또 시큐리티 기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결부된 거를 할 수 있는데 IoT 빅데이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IoT는 여러 가지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센싱 기술이나 네트워킹 기술, 정보 처리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건 융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 기술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IoT 기술 기반으로 기술, 서비스, 산업 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플랫폼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조명, 스마트 교통, 또 스마트 제조, 거대한 어떤 스마트 도시, 스마트 헬스 같은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바로 IoT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지를 아십니까? 이 그림은 60초라는 1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1억 6천만 건의 이메일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보내지고 약 70만 건의 페이스북 새로운 어떤 내용들, 메시지들이 올라오고요. 이 정보량은 인류가 출현한 이해 지금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보다도 우리가 한 해 1년 동안 생산된 정보량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획득뿐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찬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어떨까요? 최근에 접한 뉴스, 불과 얼마 전에 접한 뉴스는 알파고가 한중일 구단 60여 명과 온라인 대구를 벌였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알파고가 60점 60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둑에 가난한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15년에는 이미 맞춤형 광고나 상품 추천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폰 시리가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면은 도로 무인장 자율 배송이랄지 홈 IoT 쪽에 인공지능이 많이 될 것이고 자동 통번역 쪽에 2020년이면은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2030년에 이루어지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인베디드 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차는 자동적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사무도 보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정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특징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CPS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한 물리 공간이 서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산된 사이버 세계하고 리얼 월드 세계가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통섭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러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어떤 용어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저는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모든 사물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그들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융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컨버전스. 컨버전스는 저는 4단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IT 기술뿐만 아니고 IT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같은 다양한 어떤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소위 말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고 융합이 되면서 산업 간의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ICT와 스포츠 융합에 대해서 한 3가지 사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를 좀 즐기시나요? 저는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드에 나가게 되면은 돈도 비싸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굉장히 골프존이라는 어떤 이 필드의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터라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가 IT 융합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골프를 할 경우에 GPS 기술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 제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하고 제가 그날 친구들하고 골프한 기록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 기록이 저장되고 축적돼서 저한테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골프 코칭에 대한 어떤 서비스 연결되기도 하고, 골프 매장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연결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ICT가 스포츠 융합된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놀라운 어떤 독일 축구팀 하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14년에 월드컵 우승팀이 독일이죠. 그동안 독일은 한때는 녹선 전타 군단이라고 굉장히 어떤 성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게 됐었는데, 2014년에 독일 축구 우승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ICT 기술을 잘 적용하고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어깨와 무릎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순간순간에 센서에서 부착된 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도 짜고 선수들의 어떤 경기를 높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모일까요? 한 경기당 한 선수한테 약 한 4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 데이터에는 운동의 어떤 방향, 또 어떤 여러 가지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움직이는 동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기에 약 5천만 건의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작전과 솔루션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우리가 느끼는 소위 과연 관객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까요? 이 부분은 KT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스마트 스타디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 경기장이 KT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경기장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NFC 태그랄지 또 기가 와이파이들이 이제 약 수백 개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들은 어떤 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냐면은 미리 집에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자기 좌석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좌석에서 자기가 원하는 맥주나 뭐 치킨 같은 걸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매장 가까이에 있는 야구 배트나 야구 모자 용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경기 장면을 제가 볼 수 있고 경기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과연 이게 IT 기술이 없었다면, IT와 융합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평창 올림픽은 말 그대로 ICBM 어떤 최근의 기능정보 기술의 기반이 되는 융합 어떤 ICT 첨단 기술과 스포츠가 결합해서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IoT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IoT 기반의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보러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공항에서부터 경기장까지 또 내지는 주변에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소위 말해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기초 체력 및 건강관리 서비스랄지 또 경기 장비에 대한, 경기 환경에 대한 모델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종목별 맞춤형 훈련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루찌 어떤 종목하고 스키 종목 또 컬링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루찌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에 다양한 어떤 이 경기 선수들의 어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걸알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여름에도 선수들이 이 어떤 가상의 어떤 경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모든 어떤 이런 기술을 모아가지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IoT 스트리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약 한 2.6km 공간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랄지 IoT 서비스랄지 또 기본적으로 5G 서비스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걸 통해서 문화도 체험하고 또 어떤 감성 조명 인터랙티브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제가 스트리트에 다가갔을 때 음악이 나온다든지 나한테 맞는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또 지금 제가 차후왕에 이제 올림픽의 완패스 밴드인데 이 완패스 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교통비도 지불할 수 있고 또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IoT 스트리트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 정말 놀라운 겁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정말 놀라운 어떤 서비스와 여러 가지 어떤 경기 향상을 위한 서비스도 내년에 아마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만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기술만은 가지고 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사회, 지능정보 기반이 되는 사회가 정말 제대로 성공하려면 저는 기술과 함께 ICBMS AI 기술과 함께 어떤 꿈, 상상력, 또 이제 창의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회로 가는가라는 걸 질문 던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 인간 중심의 사회 또 어떤 인문학, 리버럴 아트와의 결합 이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철학이 있는 어떤 사회가 결합이 됐을 때 진정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어떤 가치 어떻게 보면 경쟁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업하고 공존하는 신뢰의 어떤 그런 사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18년 평창 ICT 올림픽에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들을 알아보고 또 사회적 관점에서 진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Adilbek. I'm from Kazakhstan. I study public policy in Kiri High School. And I would like to ask Mr. Dujin Choi,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with languages and communication in general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언어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영어의 어떤 세계 공용화 내지는 영어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걸 하나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세계 약 6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언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인터넷 기반으로 지금 말들도 아니고 글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이모티콘이라는 새로운 어떤 언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상들을 예측을 해보자면은 특히 최근에 어떤 AI를 기반으로 한 언어의 어떤 통 번역이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까지는 언어학자들이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다. 영어가 굉장히 도미넌트한 어떤 세계 랭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저는 아마 이게 AI 기술이 도입되면은 기존의 소수 언어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세계인들 간의 언어 소통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떤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 주시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적용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I 스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DI 스쿨과 함께하는 미래포럼 4.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